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저는 독일에 와 있는데요. 현재 2025 뮌헨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먼 곳 독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Welcome to Mobility 2025라고 써 있는데요. 진짜 정말 많은 브랜드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건물 곳곳에는, 건물 되게 예쁘죠? 근데 건물 곳곳에는 거의 다 이제 자동차 매장 아니면 전시장들이 있거든요. 저기 벤츠부터 시작해서 막 루시드 있고 국내에 없는 브랜드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볼 부스가 혹시 보이시나요? 저렇게 레드 컬러로 GTI는 뭐죠? 폭스바겐입니다. 가장 먼저 제일 이제 독일, 제가 독일에 와 있잖아요. 독일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뭐 BMW도 있고 벤츠도 있고 뭐 아우디, 뭐 폴쉐 뭐 되게 많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폭스바겐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면서 독일 현지에서는 대중적인 브랜드라서 사실 뭐 판매율이 거의 뭐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량인 골프 GTI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GTI가 아니고 한정판이라고 하거든요. 부스부터가 제가 좋아하는 레드 컬러로 되어 있어요. 되게 예쁘다. 이거 보세요. 가장 먼저 폭스바겐 골프 GTI 5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 저렇게 캐릭터를 쓰신 분이 있고 한정판 GTI를 시작으로 그 다음 차량은 ID3 GTX가 있습니다. 야, ID3 이것도 사실 국내 시장에 없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ID3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려 컨셉트카입니다. 컨셉트카. 여기서 보니까 잘 보인다, 그쵸? 이게 바로 폭스바겐에서 새롭게 나온 컨셉트카인 ID 크로스라고 합니다. 소형, 그러니까 컴팩트 SUV, 전기 SUV에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일단 양산형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양산이 되었을 때의 느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요즘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컨셉트카와 싱크로율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리어램프, 지금 후면부를 보고 계시는데 이 ID 크로스 같은 경우는 엠블럼부터 테일게이트 또 이어지는 라이트, 저기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볼 수 있게 저렇게 도어도 같이 열어놨는데 야, 저기 C필러 쪽에 저쪽에 라이트가 어떻게 나와요? 아니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법규가 되게 빡세가지고 저런 기믹을 넣을 수가 없는데 진짜 이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은 다르네요. 와, 그리고 안에 실내도 이게 컨셉트카다 보니까 공간이라든지 인테리어 위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안쪽에 도어 같은 부분에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되게 예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화면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야, 전면부의 헤드라이트부터 이 주간주행등 이쪽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와, 되게 심플하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요즘 폭스바겐 차량들도 디자인이 진짜 예쁘거든요. 앞으로 출시된 폭스바겐 신차들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는 엿볼 수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측면부, 근데 충전구, 얘가 전기차,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구는 프론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론트 휀다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크기로만 봤을 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컴팩트 SUV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준주행 정도 돼 보이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큰데 이거? 이렇게 ID 컨셉트카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소형 SUV인 T-Roc이죠. 한국 시장은 아쉽게도 판매 부진으로 단종이 되었는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T-Roc 아직까지 인기 너무 많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쁜데 이거? 대박. 이렇게 노란 색깔 컬러의 신형 T-Roc이 있습니다. 그리고 T-Roc 외에도 야외 부스에는 총 2대의 차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타보기도 했었던 순수 전기 SUV인 ID4가 있고요. 이렇게 하얀 색깔 컬러의 ID4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시장에는 없는 ID 버즈 GTX입니다. 무려 GTX. 이야,
야, 이게 아이디 버즈가 레드 컬러니까 되게 좀 이상하다. 보통 이제 아이디 버즈 같은 경우는 약간 귀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채색이 어울리긴 하는데 뭔가 레드 컬러면 막 약간 좀 고성능 느낌이 나잖아요. 약간 어밸런스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스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어떤 분이 이 신형 T-Rog의 엔진룸을 열어놨거든요. 요번에 신형 2세대 T-Rog은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사실 디젤 엔진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친환경 이런 도입 때문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일단 2세대 풀체인지로 거듭났기 때문에 디자인이 기존 T-Rog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그릴을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많이 만지고 계시는데 일단 헤드라이트 디테일들부터가 달라졌습니다. IQ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능형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일단 그리고 얘는 R 디자인 최고 트림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한 게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전반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이게 R 라인이다 보니까 기본 라인하고 디자인이 약간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튼 최고 트림 기준으로는 약간의 이러한 스포티한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마침 또 여기 상세 제원표가 있거든요. R 라인 그리고 1.5 TSI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적용되어 있고요. 아, 이 외장 컬러가 새롭게 적용이 된 외장 컬러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뭐 한국에 출시가 됐을 때랑 가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싸진 않네요.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신형 T-Rog의 휠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R 라인이기 때문에 최고 트림이라서 가장 큰 휠 인치수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현재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약간 고성능 차량들처럼 안쪽에 디스크가 정말 잘 보이고 있거든요. 기본으로만 봤을 땐 거의 300마력이 넘어. 하지만 300마력까지는 안 됩니다. 100마력대 차량이에요. 아무튼 고성능을 지향하는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젊은 층에게 수요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론트 도어 쪽에는 이 R라인 배지 적용되어 있고요. 측면부는 이러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폭스바겐의 준준형 SUV인 T9하고 플랫폼을 공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T-Rog하고 비교했을 때 전장이 139mm가 길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형이긴 하지만 뭔가 준준형에 가까운 자체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C필러 쪽에 떨어지는 라인들도 뭔가 약간 조금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기존 T-Rog 같은 경우는 정통 SUV의 박스카 형태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이 신형 2세대 T-Rog 같은 경우는 약간 해치백 느낌도 나면서 크로스오버 느낌도 나면서 약간의 쿠페 형태의 SUV 느낌도 같이 납니다. 이거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유구니까 이런 식으로 캠리스는 아니네요. 일반적인 주유구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신형 T-Rog의 후면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트림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아마 R라인은 최고 트림이라서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컬러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이 한국 시장의 폭스바겐 차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개가 되고 출시가 되었었던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준대형급이기 때문에 지금 보는 T-Rog하고의 차이점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디자인을 조금 많이 공유를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패밀리룩이 정말 잘 입혀졌다라고 느껴지고 또 이제 범퍼 아래쪽 같은 경우도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어쨌든 간에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범퍼 아래쪽에는 이 히든 형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범퍼 쪽에 약간의 머플러처럼 보이게 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요걸 눌러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막상 이 아래쪽을 누르면은 오픈이 됩니다. 플랫폼을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전장이라든지 실내 공간도 기존 T-Rog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플로어 매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위쪽으로 올렸을 경우엔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이걸 내려서 그런지 공간이 좀 더 여유로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지금 제가 혼자 와가지고 약간 무겁다, 안 되겠다. 아무튼 안쪽에 라이트 있고 시거잭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2열 폴딩 레버가 있네요. 이게 될란가?
아, 전동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동 타입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이기 때문에 닫아보도록 하고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뒤에 여러분, 그리고 티록 뒤에 처음 보는 차가 있거든요. 타이론 E 하이브리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것도 이제 최고 트림 R라인으로 들어가 있고, 1.5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약간 준준형 세그먼트인가? 약간 티구안 정도의 차체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R라인이기 때문에 블랙 하이글로시라든지 레드 컬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 폭스바겐 차량들 같은 경우는 패밀리 룩이 정말 잘 입혀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만 봤을 때는 뭔가 튀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으로 열리고요. 진짜 근데 방금 봤었던 T록하고 다르게 얘는 이제 준준형에서 중형급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요게 폴딩 레버가 따로 있어, 이게.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요걸 당기면은 2열 폴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플로어 매트 쪽에도 이게 충전기 정도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가? 충전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또. 그리고 타이론이라는 차량의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금 봤었던 T록에 들어가는 휠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정제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론이라는 차량의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방금 봤었던 T록하고 덩치만 커진 느낌이고,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기믹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얘가 지금 충전 포트가 이 프론트 쪽에 있거든요. 역시나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속 충전이 지원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주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런 독일에서는 E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차량은 요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지 않은 ID 버즈입니다. 마침 또 이렇게 트렁크가 열려져 있는데 얘가 3열까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진짜 요게 아마 한국 시장에 나온다면 카니발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RV 차량들은 2열이 상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문으로 개폐가 됩니다. 그리고 도어를 닫을 때에도 역시나 자동으로 닫혀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눌러야 돼? 여기 있다. 버튼이 되게 조그맣게 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다시 문이 닫힙니다. 일단 공간으로만 봤을 때는 3열보다는 2열이 약간 좁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1열 쪽에 다른 분들이 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열이 조금 뒤쪽으로 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약간 좀 좁다라고 느껴지지만, 제 기준으로 이제 1열 시트의 시트 포지션을 다시 바꾼다면은 꽤나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GTX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라든지 이러한 옵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이프티 레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의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센터 쪽에 없고 이 필러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벤트는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나름 독립 공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2열 승객을 배려를 어느 정도는 해놓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앞쪽에 있던 거 아니면 센터 쪽에서 나오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은 요 정도 나오고, 마침 또 이제 3열이 비었기 때문에 제가 3열을 타보겠습니다. 3열 시트는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레버가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3열 시트를 제일 뒤로 밀어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정말 여유롭습니다. 사실 3열이 있는 차량들 중에서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리아를 제외하면은 편하게 갈 수 있는 차가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 ID 버즈 같은 경우는 이제 RV 중에서도 판매율이 높은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실용적인 부분이 아니면 공간적인 여유가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2열하고 동일하게 3열에도 에어벤트 여기 필러 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나름 뭐 충전 포트도 C타입 하나, 그리고 컵홀더라든지 이런 자잘자잘한 수납 공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카시트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시트도 2열을 포함해서 3열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와중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3열은 이제 끝까지 안 나왔고 조금 아쉽긴 한데 2열에 앉았을 때는 사실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열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고요. GTX 전용 트림이기 때문에 레드 컬러와 함께 전용 레터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클러스터는 ID 시리즈에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ID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신규 운영 체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OTT 서비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옵션은 열선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에어벤트와 문을 여닫을 수 있는 2열의 도어를 세팅을 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C타입의 충전 포트가 이쪽에 있어요. 기어는 칼럼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아마 슬라이드식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센터 쪽에도 이런 수납 공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러쉬 패드나 아래쪽에도 패밀리카로 사용을 많이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의 비중이 정말 많은 편에 속하고요. 또 이제 이게 전고가 조금 높은 RB 타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어가 좀 뭐라 그럴까, 승용보다는 약간 상용? 승용과 상용 그 중간? 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도어 이거 팔걸이 위치가 살짝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게 무드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직접 발광식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야간에 봤을 때는 예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2열의 윈도우가 이게 전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동인가? 아니에요. 전동이에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수동 같아 보였는데 전동이에요. 아닙니다. 레버가 요 아래쪽에 있거든요. 요쪽에.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다. 아니 요거 기아 PB5, 현대 스타리아 이런 거 넣어주세요. 사실 이게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이 윈도우를 진짜 막 열었다 닫았다 수동으로 해야 되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ID 버즈는 그렇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전동이에요. 미쳤다 이거. 그리고 열선도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나름 또 이제 스피커는 하만카돈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패밀리카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음악과 함께 해야 되는 드라이빙을 했을 때 좀 더 즐겁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T-Roc 2열에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비옷을 입고 타셨나봐요. 아주 실내가 잔뜩 젖었네요. 아이고. 자, 이 2열 탑승을 했습니다. T-Roc. 현재 2열 T-Roc에 탑승을 했고 나름 또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형급에는 일반적인 썬루프가 들어가는 게 대다수인데 사실 이게 2세대로 풀 체인지가 되면서 덩치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파노라마 글라스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풀 체인지다 보니까 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소재들이 기존 T-Roc하고 비교하면은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소형급이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컴팩트, 그러니까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실내 소재에 있어서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이제 최고 트림인 R라인이잖아요. 나름 또 전방부에 하만카돈 사운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소재는 조금 아쉽습니다. 폭스바겐 차량들이 사실 고급스러운 브랜드라기보단 대중적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사용 빈도가 조금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근데 운영체제가 신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게 엔트리급이긴 하지만 2열 쪽에는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게 2열에는 독립 공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C타입의 충전 포트 2개 들어가 있고 얘가 4륜구동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톡 왜 이렇게 높죠? 센터톡이 지금 제 기준으로 손이 하나가 넘게 나옵니다. 이거 거의 뭐 벽돌이야 이거. 그리고 실내 공간도 지금 1열 시트가 많이 뒤로 젖혀져 있는 걸 감안한다면은 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제 기준으로 요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사실 안전키가 작아가지고 어떤 차를 타던 간에 헤드룸은 여유롭습니다. 이제 관건이 뭐냐면 레그룸인 거죠.
그래도 뭐 요 정도면은 소형급 치고는 준수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전장이라든지 휠 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1세대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넓어졌다는 게 2세대 T6 풀체인지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만카돈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2열에도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사실 2열에는 소재가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약간의 우레탄, 약간의 가죽 같아 보이는 거,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에 있어서는 살짝의 아쉬움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엔트리급이니까. 그리고 알라인만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트 아래쪽에 이제 가죽과 함께 패브릭도 들어가 있는데 스웨이드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를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막상 탔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조로움만 조금 피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요거를 이렇게 당겨야지 도어가 이렇게 하고 열립니다. 아니 진짜 자칫하다가는 이 신형 T6에 아이고 갇힐 뻔했습니다. 야, 드디어 이 타이론 실내에 이제 들어가 보게 된다. 한국 시장에 없는 타이론의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준준형에서 중형 사이 세그먼트라서 그런지 공간이 압도적으로 여유롭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정확히 제가 정보를 듣지 못해서 고성능 차량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거든요. 그리고 고성능에서 느낄 법한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얘 뭔 차지?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루프렉에 이 크로스바가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요트라든 그래서 크로스바가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서핑 패드가 위쪽에 있거든요. 오, 진짜 이런 차로 이런 레저를 다닌다면은 즐거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신형 폭스바겐 차량들은 이제 신규 운영 체제와 함께 요 화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커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타이론이라는 차량은 이 화면이 진짜 커요. 몇 인치인지 모르겠는데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20인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커요. 그리고 얘가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비라든지 이런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전시차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나오고 앰비언트 라이트. 아, 이게 하이브리드 창이다,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전시차라서 안 돼요. 안 먹혀. 확실히 어떤 브랜드 간에 차량이 커지고 세그먼트가 커질수록 이렇게 디자인 기믹들이 다르거든요. 얘가 아마 시동을 켜면은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같이 연동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요게 이 센터 쪽을 포함해서 이 도어 트림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약간의 라이트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컬러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근데 얘가 지금 시동을 걸 수가 없어가지고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워요. 그리고 기어 레버는 안쪽에 칼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은 이렇게 버튼 누르고 드라이브는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리면.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총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패널도 이런 식으로 닫았다 열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지?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은 센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터치야. 미쳤다 이거. 뭐야? 어머? 이걸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봐요. 볼륨 조절 레버였습니다. 근데 이게 터치를 누르니까 뭐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뭘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오른쪽에 있고 이게 가변식 컵홀더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를 빼면은 조금 더 크게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 이제 콘솔 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폭스바겐 차량들은 실내에 이런 수납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지 않은 타이론이라는 차량까지 보았고요.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이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한국 시장에 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도어 레버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당긴 다음에 열면은 도어가 이렇게 열립니다. 아, 이게 1열 시트가 버킷 시트라 가지고 수동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레버도 이게 다 다이얼이 수동이네요. 그래서 이 타이론이라는 차량의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 이게 준준형에서 중형 사이 세그먼트라서 그런지 2열 공간이 쾌적합니다.
쾌적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2열에 앉았을 때 전방 시야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일단 위쪽에 이제 파노라마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나름 이게 1열 시트가 이 헤드레스트 쪽에는 쉐입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막상 전방의 시야가 뭔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크게는 없습니다. 크게는 없어요. 그리고 시트 각도도 이게 리클라이닝이 지금 되는 건가?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각도가 괜찮아요. 사실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국산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이 2열 시트 등받이가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폭스바겐의 타이론 이 차량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좀만 쉬었다 가고 싶다.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IA 폭스바겐 부스를 관람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지 않는 차들부터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가 되는 T로, 그리고 ID 컨셉트카부터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이틀 차거든요. 근데 부스 크기로만 봤을 때에는 폭스바겐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확실히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이 수량이. 나 근데 우산 줬다 놨는데 우산 누가 가져갔어. 아무튼 네, 저는 영상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해보겠고요. 네,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안녕. 갑자기 마무리.